우리가 도파민에 중독됐다는 것은 의지력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의지력은 내가 원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는 것처럼 의지력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이를 모르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신의 의지력이 부족하다, 나는 진짜 너무 작심삼일만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의지력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이 온통 전자기기 뿐이니 막상 누우면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아침에는 몸이 무겁고, 이렇게 반복되는 날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바로 요즘 많이 들리는 도파민 중독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죠. 저는 성공하는 습관을 정말 갈망했습니다. 이기는 습관, 이기는 것도 습관이다,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실패하는 습관으로 가득했습니다. 유튜브 쇼츠, 인스타 스토리 보다가 시간 삭제된 사람, 그리고 긴 영상은 무조건 2배속으로만 봐야 되고 하루 종일 전자기기 보느라 잠도 안 와서 매일 아침 피곤에 쩔었던 사람, 그게 바로 제 얘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인스타 어플도 지워보고 시간 정해서 독서도 해보고 해봤는데 잘 되었을까요? 그래서 고민하고 정말 많이 찾아봤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해봤습니다. 그 고민과 연구와 정보 수집 끝에 알아낸 것, 진짜 핵심적인 거 이거 알고 그제서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개념, 그것은 바로 의지력입니다. 도파민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몰라?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진짜로 저는 의지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실제로 실천한 뒤에 비로소 성공하는 습관을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걸 못하는 이유는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의지력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의지력도 피곤함을 느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비바 쉬프 박사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숫자를 암기하게 했는데요. 두 그룹으로 나눈 뒤 A그룹에게는 2자리 숫자를, 그리고 B그룹에게는 7자리 숫자를 외우게 했습니다. 외울 시간은 두 그룹 다 넉넉하게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숫자를 다 외운 다음에는 그 방에서 이동해서 다른 방으로 가서 그 외운 숫자를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방을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실험에 참여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했습니다. 참여자들은 2가지 간식 중에 딱 하나만 고를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초콜릿 케이크, 다른 하나는 생과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7자리 숫자를 외운 B그룹 학생이 2자리 숫자를 외운 A그룹 학생보다 초콜릿 케이크를 2배나 더 많이 선택했던 겁니다. 숫자 5개만 더 외웠을 뿐인데 말이죠. 이 실험이 의미하는 것은 머리를 많이 쓸수록 정신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력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알려주는 결과였습니다. 의지력,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화나는 일이 있으면 단 거를 찾았습니다.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마구마구 먹어댔죠. 근데 문제는 밤에 그걸 먹는다는 거였죠. 왜냐하면 저는 직장인이면서 육아를 하고 있었으니까 퇴근하고 육아하다 보면, 그리고 애들이 자고 나면 밤 10시 정도 되는데 그제서야 제 시간이 생기니까요. 그 시간이 되어서야 그나마 숨 좀 돌리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흔히 육퇴한다고 하죠. 아마 어린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그 기분 아실 겁니다. 육아 말고 한참 일거리가 많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고된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누워서 푹 쉬고만 싶죠. 혹시 그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다면 맥주 한 캔에 청량감이 땡기기도 하죠. 단 거나 매운 것도 땡기고요. 넷플릭스 보면서, 쇼츠 보면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그 순간,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야식 안 먹기로 했는데, 이런 다짐들은 내일부터, 근데 이 행동이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는 동물이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선택을 하도록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두뇌는 우리 몸에서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열량의 2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두뇌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부위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바로
전두엽과 전전두엽인데요. 집중력과 단기 기억을 담당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부위가 바로 거기입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부족했을 때 가장 빨리 필요함을 느끼는 곳이 바로 이 전두엽인 것입니다. 신경계나 호흡계와 같이 동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위들은 하루 종일 음식을 굶거나 물을 못 먹어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습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좀 둔감합니다. 그러나 전전두엽은 즉각적으로 그 여파를 느낀다고 해요. 주변 사람이 예민할 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마 뭘 제대로 먹지 못했을 확률이 큽니다. 사람이 예민해지거나 집중력이 흩어지는 것도 몸의 에너지원이 다 고갈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의지력을 많이 써버렸다면 그 다음번에 의지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연료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 일은 의지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영상의 주제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도파민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지력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의지력의 특성에 대해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제 이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다고 느끼는 그 시점에 우리 몸의 상태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퇴근 후 녹초가 되어 누워 있다면, 하루 종일 육아에 시달린 뒤에 밤 10시가 되어서야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 두뇌의 의지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어떤 상태일까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다짐한 걸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면,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새롭게 하려면 극강의 의지력이 필요한 상황이 될 텐데요. 전두엽은 이미 의지력을 다 써버리고 만 상태일 겁니다. 3일 만에 지키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새로운 다짐, 이게 과연 내 의지력이 약해서만일까요? 그 시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넘기고 있는 나는 몹쓸 도파민에 중독된 것일까요? 우리가 의지력을 잃고 도파민에 중독되는 진짜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지력이 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와, 그럼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시간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직장인은, 육아하는 부모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의지력이 충전되어 있는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2가지 단계로 접근하시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 중 내 의지력이 가장 높은 시간을 만들고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그때 처리하는 겁니다. 직장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직장인은 하루를 간단히 3등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에 할애하는 시간, 여기에는 출퇴근 시간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잠자는 시간, 세 번째는 그 외의 시간입니다. 보통 직장이 9 to 6고 출퇴근 시간을 왕복 1시간으로 잡으면 약 10시간이 되죠. 잠자는 시간은 7시간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남은 7시간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성공하는 습관을 갖고 싶다면 이 남은 7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7시간을 의지력이 높은 시간에 배치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퇴근해서 운동한 다음 집에 와서 샤워하고 나면 그 직후에 머리가 맑고 활력이 생긴다. 이때 의지력이 높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컨트롤해야 할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음식, 즉 전두엽에 충전을 해줘야 되는 에너지원을 미리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의지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영양 상태를 충족시킨 뒤에 그 시간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에너지원이 보충되어야 우리 두뇌가 힘들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의지력을 충전한 다음 내가 목표한 일을 맞이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30분? 1시간? 2시간 정도는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저는 좀 이른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고 그때 영양성분이 좀 골고루 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밤 9시에서 10시 정도가 되면 런닝머신을 뛰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한 뒤에 그때 책상에 앉으면 다시 의지력이 충전된 상태에서 1-2시간 정도를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 말고 육아하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육아를 하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의 마지막 순간에는 아이를 재우게 되죠. 근데 진짜 이때 아이가 딱 하고 자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최소 30분 정도는 방에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나오면 이미 몸은 지칠 대로 지쳐있고 아이들이 어지럽힌 거실은 난장판이고 또 해야 할 집안일은 쌓여있고 그렇죠.
의지력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아이들을 재우면서 내가 먼저 자버리면 됩니다. 육아가 육체 노동이기 때문에 사실 잠도 잘 옵니다.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그냥 내가 먼저 옆에서 잠들어 버리면 됩니다. 바닥난 의지력을 재충전해야죠. 그리고 대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육아하시는 분들 중에 뭔가를 한다 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새벽 시간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걸 미라클 모닝이라고도 하죠. 저도 회사 다니면서 육아할 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날 때도 있었고 4시, 5시에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뭐 새벽 3시? 이게 엄청 빨라 보이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저녁 8시에 자야 한다고 하면 사실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면 총 7시간 잔 겁니다. 나는 어차피 필요한 수면 시간은 충분히 채운 거고 대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지력이 있는 시간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나한테 맞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도파민에 중독됐다는 것은 의지력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의지력은 내가 원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는 것처럼 의지력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이를 모르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신의 의지력이 부족하다, 나는 진짜 너무 작심삼일만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의지력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2009년 런던대 필리파렐리 박사 연구팀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66일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의 방법대로 의지력을 컨트롤해서 4시간을 활용한 뒤 매일 2시간씩 66일을 반복한다면 그게 바로 성공하는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게 그 자체가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도파민은 인간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뇌 속에 있는 신경 보상 물질인데요. 어떤 행동을 해서 예상보다 더 큰 보상이 주어질 때 더 많이 분비되죠. 따라서 인간은 도파민이 나오는 행동을 반복하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맑은 의지력으로 매일매일 성취를 맛본다면 아마 그때 강력한 도파민이 분비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나에게 이기는 습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는 습관, 이기는 습관을 위해 의지력과 도파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내용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들으면 생각나실 텐데요. 바로 원싱이라는 책에서 제가 많은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제가 제 삶에 적용해서 효과를 봤던 방식을 방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확보했는데 그때 뭘 하는 게 좋을지 할 게 없다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채널 한번 키워보시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블로그든 유튜브든 인스타든 뭐든 상관없으니 스스로 기획한 대로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아는 수준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제대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블로그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서 제가 드리는 정보를 얻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그와 관련이 있으니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싱에 나오는 인간의 의지력을 떨어뜨리는 행동 11가지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옆에 보이시는 것들이 그 11가지인데요. 저는 이 11가지 중에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기, 원치 않는 일을 하기, 이 2가지가 저의 의지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 그리고 주변 평판에 대해 신경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그냥 벗어 던졌습니다. 그러니 정말 의지력이 높아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도와 성과가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주변인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나한테 관심을 가질 때는 내가 뭔가를 이뤘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가졌을 때, 이럴 때겠죠. 결국 내가 내 갈 길을 묵묵히 가면서 성과를 쌓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자연스럽게 제 주변에 있는 그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 내용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의지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얼마나 하고 계셨나요?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영상으로 실천하고 변화된 내용을 댓글 남겨주시면 저는 더욱 기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고 싶으니까요.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